어느 한쪽에 당신이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모두 거십시오. 네.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. 오늘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죠. 걱정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요거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. 우선 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걱정. 왜 하는 걸까요? 걱정 뭐 안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. 네. 누구나 하고 살아가는데 또 가장 필요한 것이 걱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. 걱정했던 일이 무사히 끝나게 되면은 내가 걱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잘 끝난 거야 네.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. 또 함께 걱정을 나누거나 누군가에게 또 공감받는 어떤 유대관계를 쌓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걱정하는 패턴이 조금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. 긍정적으로 이렇게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도 걱정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렇겠죠. 네. 막 자꾸 안 좋은 일이 겹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게 되면은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겠죠. 또 기분이 우울해지면 생각도 따라서 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. 이럴 때도 걱정이 늘어나게 되고요.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도 한 이런 걱정이 이렇게 긍정적, 부정적으로 강화가 되면 걱정이 걱정을 낳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료실에서는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? 저는 주로 걱정을 좀 구체화시켜보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. 발표 망할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발표를 어떻게 하면 망치는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는 거죠. 이를테면 내가 긴장을 해서 말이 떨려서 나오면 발표가 망치는 건지, 표정이 굳어지고 말을 버벅이면 발표가 망치는 건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, 그 각각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를 또 떠올려 보시도록 합니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또 금방 넘길 만한 일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발표를 망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. 이 과정도 좀 도움이 되고요. 오히려 걱정을 더 하시도록 하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또 걱정 노출이라는 것도 있어요. 막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단순히 걱정 자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도록 하는 겁니다. 내일 발표 망치면 어떡하지? 내일 발표 망치면 어떡하지? 이걸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? 라는 생각도 들고요. 또 이 걱정과 같이 붙어다니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돼요. 이런 걱정 노출은 말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. 글로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꾸 이 걱정을 쓰다 보면 걱정도 재미가 없어져요. 그리고 걱정 시간을 갖는 건 역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. 걱정 시간은? 네, 그렇죠. 하루를 정리하기 전에 걱정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표 망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래, 이 생각 있다. 걱정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 하자라고 잠시 뒤로 미뤄두는 거죠. 그리고 걱정 시간,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을 구체화시키거나 계속해서 걱정 노출을 하는 방법으로 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시간을 통해서 걱정, 그리고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게 걱정을 조절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중요하죠. 내일 발표 마치면 어떻게 하지? 라는 이 생각, 걱정이 들면요.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? 로 그 생각을 돌려보는 거예요. 뭐가 있을까요? 발표 연습을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렇죠. 예상 질문이 뭔지를 좀 뽑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. 혹은 발표 전에 복용할 수 있는 인대놀, 이런 약을 좀 챙겨볼 수도 있을 거예요. 이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해보는 거. 그게 걱정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막연하게 걱정을 떠올리는 것보다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좀 구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쪽에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실제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가는 길이었어요. 근데 남산 1호 터널이 주말이라 그런지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지? 큰일 났다, 망했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내가 걱정을 해봐야 버스가 더 빨리 가는 건 아니지 않나? 그렇죠.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
그분한테 좀 늦는다고 연락을 하는 거. 그렇죠. 그리고 뭐 지하철로 가는 게 좀 빠를지 혹은 내려서 택시를 갈아타는 게 빠를지 정도를 찾아보는 거더라고요. 네, 그런 식으로 좀 걱정을 좀 통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네. 네, 걱정한다고 해서 더 빨리 버스가 가는 건 아니다. 이 말이 뭔가 격언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. 네. 어느 나라 속담인가에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은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. 네.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걱정을 한다고 이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지는 않죠.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걱정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때, 걱정 노출을 했을 때 걱정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네. 재밌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맞아요. 예,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인지적인 접근 방법들을 많이 써요. 이건 이제 강박증 인지행동 치료에 나와 있는 기법들을 조금 응용을 하는 건데요. 이를테면 이제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친구가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당신의 친구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겠느냐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스스로를 좀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. 그 과정을 통해서 걱정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볼 수 있겠네 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. 당신이 걱정하는 결과에 대해서 그 일이 벌어질 가능성과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어느 한쪽에 당신이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모두 거십시오. 네. 예,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가능성에 대해서. 네, 그렇죠. 예. 이 과정 역시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없겠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좋네요. 굉장히 돈이라는 현실적인 가치를 그렇죠. 통해서. 네, 잃을 수 없는. 네. 오늘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또 내 걱정은 뭔지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보는 것도 그 걱정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댓글로 걱정을 좀 나눠보시고 그 걱정을 좀 줄여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. 나는 이렇게 걱정을 좀 조절하는데 이런 나만의 방법이 있다 같은 거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꿀팁 나눠주세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